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서현석입니다.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찍으면 어떻게 쨍하니 멋진 사진이 나오는데 왜 난 그렇지 못하시? 그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생 사진관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사진을 통해 이야기도 많이 나누겠지만 사실 이제 카메라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 시간도 많이 가질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 촬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고 필름을 사서 필름을 카메라에 장착해서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DSLR은 아니고 그냥 보급형 필카인데 그냥 관광렌즈의 특징은 넓게 포커스 초점들이 앞뒤로 다 잘 맞게끔 하는 아주 평범한 사진들로 우리 앨범이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그런 DSLR 못지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라도 뭐 미러리스라든가 DSLR 못지않은 그런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무엇가 있는지 조금씩 이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냅 사진을 찍을 때 똑딱이처럼 이렇게 착착착 스냅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하겠지만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 사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놀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귀찮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똑딱이를 누르면 발전이 없고요. 하나하나 좀 건드려 보면서 가지고 놀아봐야 좀 재미도 있고 내가 배우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그런 설정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는 사진의 뭐 기술, 뭐 색보정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게 이 사진을 담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구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한번 뭐 짧게나마 한번 소개시켜 보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수동 조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수동 조절 사용은 곧 프로 모드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갤러리 안에서 또 충분히 뭐 훌륭한 뭐 그냥 보정 앱을 어려운 앱을 뭐 다운받지 않더라도 갤러리 안에서 간단하게 이 사진을 자르고 또 사진을 회전시키고 사진을 좌우로 바뀌기도 하고 또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글씨를 쓸 수도 있고 하곤 꾸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을 뭐 밝게 어둡게 채도 색감 이런 것들을 다 갤러리 안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뭐 안 만지면은 그걸 모를 텐데 그 갤러리 안에서 좀 만져 버릇하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작품 사진 정도까지 아마 보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일단 카메라 렌즈 부분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샀을 때 스마트폰을 찍을 때는 굉장히 쨍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게 카메라를 쓰면 쓸수록 이제 오래될수록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이게 뒷주머니에다 넣었다가 가방에도 넣었다 하면서 이 잔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뭐 그런 손에 기름기도 묻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일단 잘 닦아주는 게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잘 닦아주는 게 첫 번째 꿀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광원을 살펴야 되는데요. 광원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사진을 찍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색감은 어떻고 카메라 높이를 뭐 항상 똑같이 찍었다면 이번에는 좀 카메라 높이도 위로 올렸다가 혹은 낮게 찍어 보기도 하고 조금
배치도 뒤에 있는 배경의 배치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활용 사진 촬영 안내 꿀팁. 그 중에서 먼저 카메라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카메라 설정을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켰을 때 보면 이제 이 톱니바퀴 형식의 이게 있는데요. 이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쭉쭉 내리다 보면 수평, 수직, 안내선 요거를 반드시 해주시면 우리가 구도를 잡는데 굉장히 꿀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 그 다음에 하이 다이내믹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밝은 부분이나 아주 어둡게 되었던 부분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거라 하이 다이내믹 렌즈 요 정도 두 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보면 저희는 보통 이제 보정 때문에 보정 관용도가 좋은 로우 파일 형식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사진을 뭐 이렇게 자르기나 뭐 보정하고 뭐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돼서 이 정도 이 세 가지 정도만 해주셔도 뭐 좋고 이건 해도 됐고 안 해도 좋은데요.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수직 수평선을 먼저 맞춰주시고 하이 다이내믹 렌즈 그 부분을 먼저 두 가지만 해주시면 이제 사진 이제 카메라 설정에서 수평과 수직선 그 설정을 했는데요. 그걸 설정한 이유가 저희가 카메라로 실제 촬영을 할 때 적용하기 좋은 법칙들이 있어서 그거를 설정하게 했는데요. 일명 3분의 1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가로와 세로를 3분할해서 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점으로 보면 선이 겹치는 부분에 우리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를 둬라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만 두더라도 이 구도적으로 굉장히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느낌을 주게 하기 때문에 그 3분할 법칙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사진에서 주는 대각선들, 이 사진 내 안에서의 그런 대각선은 그 사진에게 어떤 역동성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꼭지점, 사진 안에서의 그런 꼭지점을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선을 흐르게 하라 하는 그런 법칙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뭐 사진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키면서 한다는 거는 어렵지만 요번에 사진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은 팁일 것 같아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창틀이라든가 아니면 동그라미 뭐 그런 도용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피사체 안에 그런 사물들을 잘 활용하면 좀 더 좀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찍으려는 피사체, 이 중심 주제의 피사체와 배경이 좀 대조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촬영을 해도 좀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멀리서만 이렇게 옛날에 필카 찍듯이 멀리서 이렇게 배경이 어디며 그런 걸 이렇게 좀 나오게끔 객관적으로 이 상황만 알 수 있게끔만 이렇게 찍었는데요. 좀 더 피사체에서 접근해서 한번 크게 담아 보려고 한다면 정제된 다른 것들은 다 배경들이 없어지고 찍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그런 것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찍고자 하는 사진의 의도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는 눈인데요. 눈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눈도 프레임의 중심을 두는데 그 두 눈 중에서 사진 전체 인상을 사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그런 쪽의 그 눈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쪽의 눈을 프레임 중심에 둬서 촬영하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패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바둑무늬, 뭐 여러 가지 무늬들의 패턴,
뭐 이렇게 규칙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사진에 어떤 질서도 부여하고 더 인상 깊은 사진을 남길 수 있고요. 또 대칭,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칭이 우리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칭을 두면 사진이 안정감 있고 편안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요 몇 가지 요소들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찍어 본다면 좀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삼분한 선이 겹치는 부분에 피사치를 두는 그런 습관만 들여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촬영을 마쳤다면 이제 보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텐데요. 보정도 어떤 뭐 특정한 앱을 다운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하려는 건데 저희 이 갤러리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어, 원하는 원하는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 보면 요 펜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먼저 왼쪽부터 보자면 이것들은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자르고 싶은 부분, 이 전체적인 화면에 있어서 내가 이 화분만 그냥 나는 이렇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화분만 따지거든요.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이 화분만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장. 그리고 이거는 보면 이렇게 이 아래 레벨을 누르면 이게 조금씩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좌우 대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를 크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다. 난 이 부분만 필요해. 그럼 이렇게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더 자르고 싶다. 그러면 더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고요. 이거 풀이였고 풀 사이즈를 자르겠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주거든요. 16대 9다 혹은 4대 3이다 혹은 1대 1이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이 사이즈 크롭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를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요거는 좌우로 바뀌어요. 변화요. 이렇게 좌우로 변할 수도 있네. 이렇게도 해서 이제 누르면 저장하시면 뭐 그렇게도 저장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진을 회전시키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사진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뒤집지 그러는데 이걸로 해서 쉽게 사진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자르고 좌우 대칭 바꾸고 사이즈대로 크롭하는 부분들은 거의 이쪽에 창에 나 있다면 위로 보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꾸미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 보면 깔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이 있고 타자기가 있고 뭐 이렇게 얇게 있고 기본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보면 선임장 이렇게 썼으면 뭐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에다가 이거를 해서 이제 꾸밀 수가 있겠죠. 사진을 그래서 꾸밀 수도 있고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되겠죠. 원본 부분 눌러서 텍스트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 텍스트 그냥 글자보다 내 손글씨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펜을 가지고 직접 꾸밀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펜 하면 이제 어떤 펜을 고를 거냐 굵기도 있고 다 다른데 제가 난 얇은 펜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색감도 이렇게 색깔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펜이 아니어서 잘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선인장 이렇게 써볼게요. 선
글씨로 하면 더 잘 써질 거예요. 선인장해서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 없는데, 이거 뭐 꾸미기를 또 꾸미게 할 수 있는 뭐 스티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재미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누르시면 사진에 사진을 더 입힐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사진에 사진을 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도한 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적당하진 않지만 예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다. 사진을 또 가져올 수도 있다. 보면 적당한 사진이 없나?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또 이렇게 갖다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본 복원을 눌러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죠. 밝기 조정도 어둡게 나왔으면 밝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밝게 나왔다 그러면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적정한 것들을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출 값을 또 너무 노출이 오버 시킬 수도 있고, 또 다운 시킬 수도 있고, 직접 해보시는데 대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대비되는 지점들에 대한 그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또 뭐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보면 그림자, 채도 이제 색감을 진하게 할 거냐 아니면 약하게 할 거냐. 지금 너무 어둡게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노출 값을 지금 원본 복원시켜야겠네요. 그래서 채도를 통해서 색감을 아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색감을 옅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다음에 색온도를 통해서 뭐 붉게 혹은 차갑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할 수가 있겠죠. 채도를 아예 없애서 그냥 흑백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흑백 사진이 돼버렸죠. 네, 요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보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필터인데요. 그냥 있는 기본 원본 사진에 필터만 잘 제가 원하는 것들로 잘 채워도, 제가 뭐 흑백을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흑백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처럼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필터들이 있는데요. 그 필터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사진을 좀 얻을 수도 있대. 이렇게 보정을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실시간에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폰카를 수동 조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 조절인데, 여기서 보면 수동 모드로 되려면 여기 더보기가 있거든요. 카메라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로우 모션도 있고 인버사진인데, 그 중에서 수동 모드는 프로 모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 모드로 해놓으면 갑자기 사진이 어두워졌네요. 보면 아주 좀 밝게 할까요? 밝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리개를 좀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했더니 굉장히 좀 밝아졌네요. 이렇게 조금 이 정도로 밝고 한번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게 하는 게 보기 좋네. 좀 더 환하게 하고 싶은 이 감도만 이렇게 좀 올려도 환해지죠. 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보셔야 할 거는 초점에 관한 이유. 좋은 사진은 첫 번째가 포커스가 잘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우리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포커스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지금 수동으로 돼 있죠. 그럼 자동으로 바뀌고, 자동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이거를 수동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수동 모드로 바꿨을 경우에는 수동 모드로 바꿨을 때 이게 움직이죠.
이게 포커스가 맞는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돼요. 보실까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뒤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그 포커스가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면 한번 내려보시면, 그럼 이 녹색으로 맞았다는 게 포커스가 맞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포커스를 맞출 때, 이제 수동으로 조작할 때 이렇게 직접 내가 의도한 대로 그냥 오토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맞출 거냐, 이렇게 맞출 거냐. 지금 여기에 맞았고 지금 거리감이 좀 이렇게 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포커스가 안 맞죠? 뒤에 맞았죠? 뒤에 맞았는데 조금씩 앞에 맞기 시작합니다. 앞에. 그럼 포커스 앞에만 맞고 뒤는 안 맞게 되는,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이 포커스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맨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게 접사 기능이 있거든요. 접사 기능은 접사는 굉장히 가깝게 다가갔을 때 포커스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보면 이렇게 잎사귀, 꽃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꽃 같은 거, 봄의 꽃, 아주 피사체를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포커스가 맞죠.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볼펜일 경우에는 볼펜 앞부분만 맞고 뒷부분은 다 포커스가 나가는 이런 사진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접사 기능을 한번 활용하시면 재미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포커스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MF가 자동으로 자동은 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찍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할 때는 수동 모드로 한번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셔도 좋은 의도한 사진을 한번 연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 맞았네. 여기 포커스 안 맞았지만 여기 조금씩 맞춰서 내가 의도하는 이 부분만 포커스가 맞고 뒷부분은 뭉개지는, 그러면서 이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것 또한 초점 또한 측광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다분할 거의 다 이제 포커스가 다 측광해서 하는, 측광이니까 다 맞게 되죠.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맞게 하는 측광 방식이 있고, 중앙 집중, 이제 이 중앙 부분만 집중한 포커스만 맞게 되는 그런 게 되겠고, 뒤에는 다 안 맞죠. 중앙 부분만 맞게 이게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앙 부분, 이렇게 측광 방식이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야 할 거는 이제 노출인데요. 카메라 초점을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되셨죠.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의도한 사진을 이제 찍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노출은 여기에서 어떤 걸 얘기하면, 노출은 스마트폰에서 노출은 조리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셔터 스피드, 이게 셔터 스피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셔터 스피드와 감도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면 우리가 찰칵하고 찍을 때 이 속도거든요. 좀 느리죠? 더 빨리. 어두워졌지만 찰칵. 2000분의 1초, 이렇게 90분의 1초, 1000의 1초, 1000분의 1초. 그쵸? 조리개가 있는데, 이 셔터는 이게 닫혔다가 열렸다, 항상 닫혀 있죠. 빛이 닫혀 있다가 이 순간적으로 열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셔터가 열리는 시간, 2000분의 1초, 10분의 1초, 90분의 1초,
뭐 그런 식으로 셔터 스피드를 내는데, 이제 이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선 우리가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빛이 없는 곳, 아주 깜깜한 곳에서는, 이거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아지죠. 이게 구멍이 넓어지니까, 아니, 셔터 스피드가 이제 느려지니까, 그만큼 느려진 만큼 이제 빛을 많이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적정한 노출값을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빛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 감도는 뭐냐면, 옛날 필름에 있을 때 입자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굵직굵직하니까 이게 입자가 촘촘하게 알맹이 같은 게 있는데, 알맹이의 크기가 크면 이제 이 감도가 높은 거고요. 감도가 막 이렇게 높은 대신에 굵어서 굉장히 거친 사진이, 노이즈 같은 게 많이 낀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밝은 날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저감도 50감도 하면 아주 부드러운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높일 수밖에 없죠. 이 보정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노출값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놓게 되면, 이게 중앙에 노출을 잡느냐, 중앙값이죠. 이게 노출 받느냐, 아니면 다분할, 이렇게 다 여러 군데에서 빛을 계산해서 하느냐, 스팟이냐. 여기 한 군데 스팟, 요 지점에 따라서 이제 어두운 데로 하면 밝아지고, 밝은 데로 하면 좀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런 노출값을 정해주는 그 방식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의도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일단 다분할로 해서 사진이 아주 노출이 조금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색온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색 보정할 때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촬영할 때는 굳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색감이 따뜻한 색감이냐, 아니면 좀 차가운 색깔이냐,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자동으로 해놓는 게, 이제 인생 사진관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통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 영상도 즐기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그래서 사진 촬영을 조금 더 나은 방향, 내가 원하는 그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뭐 수박 겉핥기식은 했지만 중요한 요소들은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이론은 이렇게 진행됐고, 이제 뭐 이론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론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실전에서 한번 만나서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 스킬을 늘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